안녕하세요, 오토리 박기동입니다. 오늘 4세대 풀체인지 된 BMW X3, 이거 완전 새로운 모습이죠. 와, X3가 먼저 나갑니다. 네, 미래적인 느낌이 물씬 적용된 신형 X3, 오늘 풀체인지 된 모델을 영종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기 인천까지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iX라든가 XM 같은 차들을 통해서 이미 약간은 익숙해져 있긴 합니다만 X3, X5 E급에서는 지금 완전 새로운 모습을 가장 먼저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직선이야. 그냥 막 곡선 하나도 없어. 아, 여기 곡선 있나? 곡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 직선에다가 키드니 그릴도 XM에서 봤던 그런 스타일의 또 아이코닉 글로우도 적용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어댑티브 헤드라이트인데 새로운 디자인의 L자 형태 주간 주행등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공기도 뚫려 있고, 하여튼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트림별로 그릴의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제가 시승할 차는 요거 M 스포츠 패키지의 프로거든요. 그래서 M 스포츠 일반이 있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있고 M 스포츠 패키지 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M50이 있는데,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는 여기 안쪽에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요게 나름 이번 BMW의 테마 같아요. 실내에도 요 무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크롬이 아니고 검정색으로 돼 있으면 M 스포츠이거나 M 스포츠 프로예요. 근데 요 테두리 있죠. 테두리가 검정색이면 M 스포츠 프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안쪽은 검정색인데 테두리가 실버죠. 그럼 요게 M 스포츠. 그래서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도 기본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를 선택하셔야만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승차감 자체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본형 모델인데, 기본형 같은 경우는 바깥에 테두리도 은색이지만 안쪽에 있는 이 선도 은색으로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제일 기본형. 그다음에 가운데가 까만색이면 M 스포츠 패키지, 바깥까지 까만색이면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렇게 가로로 있죠. 이거 완전히 또 다르죠. 그래서 가운데가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M50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M 퍼포먼스 모델인 거죠. 예. 그래서 그릴에서도 기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자, 헤드라이트도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라인의 형태는 비슷한데, 소재가 여기 지금 실버에다가 크롬으로 되어 있죠. 이게 기본형이고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실버에다가 파란색 들어가 있죠. 요게 M 스포츠 패키지, BMW LED라고 요것도 적혀 있고, 여기는 LED라고 안 적혀 있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M 스포츠 패키지. 그 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로 가면, 그러면 여기가 검정색이죠. 테두리 자체가 아예. 그래서 요거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깨알같이 디테일에서 트림마다 조금씩 차이를 넣었습니다. 자, 사이즈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휠 베이스는 그대로인데요, 폭이 30mm가 늘어나고 길이가 65mm가 더 길어졌습니다. 사실 폭이 늘어난 부분은 핸들링 성능 이런 부분에 꽤 영향을 주겠죠.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테고, 그런 반면에 전체 길이가 늘어난 부분은, 휠 베이스는 안 늘어났지만 길이가 늘어난 게 봤을 때는 뒤쪽이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뒷좌석도 조금은 더 뒤로 밀 수 있고, 트렁크 공간에서도 훨씬 더 여유가 생겼겠죠. 그래서 뒤쪽이 조금 더 공간이 커졌다라는 게 이번에 신형 X3의 특징이고요. 키가 15mm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넓고 낮아진 만큼 조금은 더 역동성이 강조된 게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뒷모습도 디자인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약간 L자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T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T자의 가운데가 이렇게 잘라져 있는 이런 형태의 리어 램프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게 X3의 20i거든요. 근데 i는 어디 갔지? 이거 4륜구동이거든요. 이 모델 X드라이브인데 X드라이브는 어디 갔지? 야, 이제는 이렇게 가나? 20i도 있고 20D도 있거든요. 근데 i도 안 붙여놨네. 보통 i나 D는 붙이는데, 그리고 X드라이브도 안 붙어 있잖아요. 어차피 이번에 X3는 다 X드라이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X드라이브가 안 붙은 건 그렇다 치고 i가 어디 갔는지는 좀 그러네요. 야, 뒷모습도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이번에 트렁크 공간도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오, 상당히 반듯하죠. 뭐 쇼핑백 거리 같은 게 하나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 12V 단자가 있고, 시트를
자, 이쪽만 한번 눕혀보면 여기는 약간 올라오긴 합니다. 완전 평평하진 않은데 이 정도면 뭐 그냥 무난한 수준, 완전 이 정도면 진짜 평평해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 대신 바닥은 굉장히 단단하고 깔끔하긴 합니다. 각이 빡빡빡 져 있어서. 근데 이쪽에서 뒤에서 열기는 조금 멀긴 하네요. 바이저도 이것도 좀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스크린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자, 그리고 시트는 이게 4대 2대 4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까지 같이 눕힐 수도 있고, 이쪽이랑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4대 2대 4로 이렇게 나눠서 시트를 접을 수 있습니다. 자, 휠은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아니 시승도 안 했는데 왜 흙이 벌써 묻어 있어. 시승 조금 했습니다. 자 20인치 휠인데 디자인이 와, 건담 같아. 유니콘 건담 같은데 안에 지금 M4 이게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빨간색 캘리퍼도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지금 여기는 피렐리 P0가 적용되어 있는데 같은 M 스포츠 패키지도 뭐 컨티넨탈도 있고 타이어는 각각 다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2545R20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28540R20 뒤에 좀 더 넓은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와, 휠이 이번에 BMW 보니까 전체적으로 휠 디자인들을 새롭게 되게 많이 개선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옆모습에서도 보시면 여기 도어 핸들도 이렇게 딱 묻혀져 있는 플랫 타입의 이런 도어 핸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BMW는 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인테리어도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랑 스티어링 휠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히 새로 보는 스타일이죠. 여기도 보시면 이쪽은 좁고 이쪽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이거든요. 여기 라인이 저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사선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비대칭 라인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곡면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진짜 BMW의 완전 미래를 지금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완전 새로운 스타일의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여기 패브릭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느낌도 상당히 그 고급스러움과 뭔가 좀 미래적인 느낌, 친환경적인 느낌,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여기에 알루미늄, 이런 다크 알루미늄 트림,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이쪽 플라스틱은 조금 그냥 약간 무광에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인터랙션 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좀 익숙해져 가고 있죠. 여기에 송풍구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쪽은 충전이 안 됩니다. 또 둘 다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안 되고, 이쪽에만 무선 충전이 되고 C타입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M자를 딱 넣어 놨잖아요.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BMW에서는 요거 약간 보석함 컨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따지면 요거 전체가 다 보석함에 M이 보석이 하나 미리 딱 박혀 있다는 뜻인가? 네, 그런 컨셉으로 여기 마련을 해 놨습니다. 지금 조명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조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U자, V자인가? 여기 V자, 저쪽에도 V자, 가운데 이렇게 바가 딱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의 조명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쪽 패널은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우징 자체가 좀 새로운 디자인이죠. 이쪽 면 자체가 좀 새로운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쪽에 아이드라이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기존이랑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 도어 패널에도 보면 여기 이 패브릭 느낌은 상당히 좋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V자 형태로 조명이 들어오고요. 근데 여기 이 패널도 처음 보는 거예요. 여기 메모리도 있고 도어 락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이게 조절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1단계부터 1에서 0까지 조절인데, 요거는 이쪽에 나오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0으로 해버리면 이쪽에 바람이 이제 없어지는 안 나오게 되고요. 1 하면은 완전히 다 열리는 거고. 처음 보면 와, 이게 뭐지? 엄청 미래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요게 이제 이쪽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도 와, 진짜 지금까지 BMW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산뜻합니다. 자, 요게 지금 제가 운전한 그 위치거든요. 주먹이 1개가 들어가네요. 엄청 더 넓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X3니까 요 정도면 지금 무난한 정도의 공간인 것 같고요. 전체 길이가 늘어나면서 휠 베이스가 늘어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시트를 뒤로 조금은 더 밀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트렁크 공간에서 좀 더 많이 득을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안 되네요. 야, X3인데도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구나. 호호호. 그러면 뭐 완전 차렷 자세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차렷 자세에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 등받이가 5 시리즈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열에도 송풍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온도 조절도 따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 1열에는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BMW 코리아에서도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이게 동급 최대 면적으로 적용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쉐이드도 있습니다. 전동 선 쉐이드가 있어서 닫으면 뭐 햇빛도 차단할 수 있으면서 또 이렇게 열게 되면 개방감 자체가 엄청나네요. 와, 뒷좌석에 앉으면 개방감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벨트도 보시면 이렇게 M에 3선을 넣어 가지고 M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을 해놨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X3 20iX 드라이브의 M 스포츠 패키지 프로입니다. 프로에서는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M 스포츠 패키지 프로에서만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와, 일단 기본 승차감 자체가 엄청 단단해요. 와, 이게 요철이 뾰족하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거는 다 걸러냈는데 전체적으로 기본 세팅 자체가 굉장히 노면 정보들을 많이 전달하고 노면을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르지 않은 노면을 지나갈 때 계속 이렇게 막 노면 따라 움직이는, 출렁출렁이 아니고 그냥 노면 따라 그대로 춤을 추는 그런 꽤 단단한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 중에서 좀 BMW다운 맛을 제대로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를 선택하시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론 출력은 이게 20i니까 엔진은 가솔린 2.0 터보에 190마력에 제로백 8.5초짜리 기본은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서스펜션이 훨씬 더 단단한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자, 이게 아무래도 SUV니까 좀 더 범용성을 고려한 그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BMW잖아요. X3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이나믹함을 즐기고 싶다. 그렇지만 굳이 뭐 M50 막 이렇게까지 과한 건 아니어도 돼. 그런 분들에게는 이 X3 20iX 드라이브의 M 스포츠 프로가 딱 어울리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조금 과하긴 해요. 평상시에 이거 타고 다니면 아무래도 좀 승차감이 많이 딱딱한 편이어 가지고 가족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그냥 M 스포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차는 기본 서스펜션을 장착을 해 가지고 아마 이 차보다는 승차감이 확실히 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죠. 이게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이 승차감 설명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말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승차감이 딱 단단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세련되긴 했어요. 이게 요철 뾰족한 건 잘 걸러주고, 나름 이게 워낙 노면이 거친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단단하니까 요철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출렁대거나 아니면 막 뾰족하게 막 날카롭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세련되긴 했어요. 그러면 노면이 비교적 깔끔한 데에서는 주행 감각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유명산 같은 데 가서 산길 주행을 해보면 그런 데서는 당연히 또 이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진가를 확실히 발휘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일상생활, 가족들까지 좀 더 편안한 범용성을 위주로 할 거냐. 특히나 이번에 X3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조금 더 커지면서 공간에서도 좀 더 유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지향을 할 것이냐, 아니면 X3임에도 나는 BMW 다음을 좀 더 추구를 하고 싶다, 뭐 그쪽을 지향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확실히 이렇게 주행할 때는 엄청 깔끔해요. 야, 그 단단함과 그 부드러움을 잘
버무려 가지고 밸런스를 잘 잡아 놔 가지고 엄청 깔끔한데 근데 노면이 불규칙하다 그러면 이제 좀 자녀들이 많이 투덜투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파워트레인은 말씀드렸듯이 가솔린 2.0 터보 엔진에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됐는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적용이 됐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변속기에 전기 모터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 모터가 추가로 힘을 더 보탤 수가 있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추가로 11마력을 더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M50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18마력까지 추가로 힘을 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여서 전기 모터가 막 강력한 힘을 내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또 11마력 정도가 추가적으로 살짝 힘을 보태주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응답성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죠. 오, 지금 코너를 여기서는 확실히 좀 훨씬 더 이게 안정적일 것 같다는 느낌을 확실히 들긴 해요. 네. 그리고 이쪽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은 BMW OS 9.0 이미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메뉴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익숙합니다. 지금 이제 마이 모드가 퍼스널이 있고 이제 스포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스포츠를 선택하시게 되면 확실히 조금 더 응답성도 더 좋아지고 또 사운드도 조금 더 커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아니어 가지고 스포츠 모드가 된다고 해서 승차감이 더 단단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조금 더 응답성이 좋아지는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고 있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 모드에서 이거를 퍼스널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돌아가 줘야 되잖아. 왜 안 돌아가는데? 왜 안 돌아가는데? 진짜 안 돌아가네.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돌아갔었는데 전에는 이것 자체가 나름 이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해 놓는다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드라이브 모드랑은 또 다른 거니까. 마인 모드는 아무래도 드라이브 모드랑은 다른 거니까 이피션트 뭐 이런 것도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와, 지금 보세요. 조명. 와, 지금 예쁘죠? 오, 야. 이게 새로운 스타일의 조명인데 이 조명은 저는 환영. 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제 취향에 잘 맞아요. 네. 대체로 면에 가까운 그런 좀 넓은 띠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명이 약간 면발광 느낌도 나면서 단순하게 그냥 라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꽤 마음에 드네요. 퍼스널에서 스포츠로 바뀌면 아무래도 응답성도 좀 더 좋아지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퍼스널 모드로 가더라도 부스트 모드가 또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BMW가 계속 부스트 모드를 쓰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쪽 왼쪽 패드를 이렇게 잠깐 당기고 있으면 그럼 10초 동안 부스트 모드가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최대한 힘을 뽑아서 쓰기 때문에 가속력이 조금 더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스트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급가속하는 거랑 좀 차이가 나요. 네. 이 상태에서 킥다운 했을 때랑 부스트 모드를 썼을 때랑은 좀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걸 마인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 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급가속하는 거랑 또 이 상황에서 부스트 모드를 써 가지고 이 상황에서 가속하는 거랑 해보면 여기서도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구나. 스포츠 모드에서도 부스트 모드를 썼을 때 조금 더 가속 응답성이 조금 더 좋아지고 소리도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사실 뭐 평상시에 스포츠 모드가 아니어도 이거는 뭐 마인 모드 이런 지금 이미 빨간색으로 조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 아니어도 그냥 응답성만을 생각할 때는 이 부스트 모드만 쓰더라도 꽤 응답성을 많이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힘은 무난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아쉽지 않은 정도여서 뭐 힘에서는 퍼포먼스로 가려면 50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뭐 선택지 자체가 20i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소음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준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이내믹 M 스포츠 패키지의 프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도 조금 더 광폭 타이어가 적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노면 소음은 조금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으로 이 정도는 이렇게 충분히 잡아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 아, 잡아가지고 이 정도 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위에서 바람 소리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안 들어오지만 노면 소음은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는 조금 들어오는 편이더라. 근데 주행 질감은 확실히 매끈하긴 하네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정식 이름에서 20 가솔린 모델은 I가 빠졌습니다. 아예. 예. 아예 정식 이름에서 I가 빠졌네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X3 20X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20i가 아니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M50 같은 경우에는 직렬 6기통 3.0 터보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는 가속력이 제로에 4.6초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뭐 엄청 강력한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또 시트도 가죽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들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차는 뭐 아주 강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X3인데 M50 좀 과한 거 아니야? 숫자가 50이 맞나? 처음에는 40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50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X3에서도 강력한 파워를 원하시면 X3의 M50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 내비게이션은 최근에 BMW가 계속 T맵의 지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작동하는 그 OS 자체가 T맵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맵 자체를 T맵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국내에 한국 실정에 맞게끔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색하고 이런 부분들은 BMW 방식을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T맵이 지도가 적용돼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쓰기가 확실히 편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시승하면서도 계속 이 지도를 보고 있고,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고 계기판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음성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BMW 이 정도 T맵 정도만 적용을 해줘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꼭 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진짜 엄청 크게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여기 작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 터치하시면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크게 보실 수도 있고 작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실제로 앞쪽에 있는 전방 화면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나름 이제 갈림길이라든가 그런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 자동으로 뜨거든요. 팝업처럼. 근데 요게 여기에서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뜨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내비게이션 지도가 뜹니다. 그리고 전 모델에 기본적으로 뭐 차로 유지라든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 통풍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MW라고 뭐 통풍 시트 안 넣어주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주차, 자동 주차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후진 어시스트 있죠. 갔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저절로 지가 후진할 때 저절로 핸들 돌려주는 거, 후진 어시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X3 같은 경우에는 그 BMW 앱을 통해 가지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됩니다. 현대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좁은 공간에다 차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것도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조작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편의, 안전장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아무도 풀체인지가 됐으니까 굉장히 확보를 잘 해놨습니다. 야, 지금 은은하게 컬러가 보기가 좋네. 여기 마이 드라이브에 따라서 모양이 이피션트는 약간 그린이 들어가고, 와, 색깔이 달라졌네요. 여기 지금 파란색하고 노란색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조명이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구나. 네, 릴렉스를 선택을 하시면 조명이 야, 이게 천천히 바뀌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하수 느낌이 들게끔 그런 형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디지털 란트는 이렇게 사일런트. 사일런트 하니까 불도 다 꺼버리네. 오, 이야. 요것도 확실히 예쁘긴 하구나. 음악도 같이 나오네.
자, 이렇게 해놓고 내비게이션을 켜놓는 거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나오긴 하지만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보셨던 그 약간 마블링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마이 모드가 기존에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기존에도 이게 분명히 바뀌었었는데,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확실히 이번에는 이 도어 트림에 이렇게 V자 형태로 좀 면 느낌이 나게끔 조명을 넣어놨는데, 거기가 조명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 확실히 좀 이번엔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4세대로 완전 풀체인지 된 BMW X3를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서 시승한 것은 X3 20 X드라이브의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를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미래의 BMW를 어떻게 보면 이게 부분적으로는 그죠, 앞모습이라든가 실내라든가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이미 힌트가 있었어요. XM이나 iX나 또 뭐 실내도 이런 것들은 조금씩 힌트가 있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확 바뀐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X3가 가장 선도적으로 확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특히나 인테리어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BMW의 미래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고요.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최근에 조금씩 익숙해져 있어서 많이 익숙한 상황이고,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진 않지만,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결국은 가장 큰 차이는 어떤 디자인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모르고 차가 이렇게 도로 지나가면 저 차 뭐지? 이렇게 볼 정도로 디자인이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 부분은 뭐 디자인은 늘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가 나뉘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래적인 느낌은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BMW를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런 변화들이 나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꽤 인상적이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럭셔리 중형 SUV 중에서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BMW X3인 만큼, 이런 변화가 BMW의 전체의 변화를 이끌면서 나름 고객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살짝 기대가 되는 그런 변화여 가지고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사실 시승이 이제 저희가 늘 하는 코스가 아니어 가지고 좀 다양하게 평가하긴 힘들었는데, 다음에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좀 더 다양하게 평가도 해보고 이 차의 진가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